여기서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늘 뵙고 싶었고 그분은 이 비상시국하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그런 저희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원로이기도 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우관입니다. 전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런 정말 뜻을 높이 가지신 우리 원로님들께서 드디어 일어나셨구나. 이제 일 나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살았다. 제가 너무 혁명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그런 자로서는 굉장히 정말 고맙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뭐 강의를 하러 왔거나 아니면 또 연설하러 온 건 도덕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눈에, 탈북자들 눈에 너무나도 이 뻔히 들이다 보이는 김정은 마수에 지금 잡혀가지고 그들이 그 커다랗게 벌린 아궁이로 지금 뭐 서슴없이 무슨 겁대이도 모르고 지금 막 끼어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이태롭고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다급함과 그리고 두려움. 너무나도 이게 우리 민족, 우리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다급함을 좀 더 역설하려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제목이 말입니다. 북한의 최근 실상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가 온 게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 위기 이런 위기가 온 게 북한이 지금 못 살거나 북한 체제가 저렇게 우리 동서고금에 없는 그런 가장 잔혹한 봉건 독재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위험해졌느냐. 북한이 개혁 개방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어려워졌느냐. 그런 문제이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어떻게 살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그들이 지금 뭐 살고 있는 그 안에서 만세를 부든지 뭐가 나오든지 그거는 북한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수십 년 동안 70년을 걸쳐서 저희 눈으로 보았던 그 위대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정말 우리 후세에 연결되고 그래서 세계 제1의 그런 두국 강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저는 북한 실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북한이 요즘 뭐 김정은이 평양에다가 뭐 6개 주택단지를 뭐 세워 나왔어. 22개의 뭐 경제 개발 특구를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 시장에 어떻게 뭐 시장화되고 있어. 이런 뭐 북한 전문가들 갖다 세워놓으면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죽인지 밥인지 된장인지 모를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대단히 흐뭇하게 만들어 놓고 북한이 못 산다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 따라오자면 아직 멀었네. 별 위험하지도 않네. 라고 하는 그런 안위증에 사로잡히게 하고 사람이 잘 산다 해서 상대를 못 산다고 해가지고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잘 산다 해서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생겨난 본질, 본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런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모양을 가꾸고 있든지 야수는 야수이고 강도는 강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지금 우리는 혼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급한 이야기가 아마 저희 이야기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정말 억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좀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뭐 제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은 제가 억울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정확히 한 5년 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일은 북한 주민 200만을 아사시키는 그런 천인공노할 대량 살육을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왔던 황장엽 선생이 제일 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죠. 숫자는 저희는 엄청 많이 죽었다는 것은 제가 살던 함흥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은 것이란 또 오히려 더 될 수도 있고 더 죽을 수도 있지만 죽었습니다. 예,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난 것은 그 이후 문제고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때 공장 가동률이라고 하는 건 한 15%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직장에 안 나오면 다 잡아가 때리고 그리고 강제노동시키고 하니까 직장은 가는데 주는 돈이라고 하는 건 개뿔도 없고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금방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매일 같은 아우성과 그 질곡과 곡성이 터져나오고 산비라고 하는 선비, 그 다음에 꽃제비, 그리고 청제비, 산비라고 하는 이런 우리 사회에 가장 쓸모있는 그런 사람들, 청제비는 어린애들이고요. 저 꽃제비는 아시는 것처럼 부모 이런 어린이들이고 우리 희망이 아닙니까? 또 청제비는 뭐냐면 젊은 아가들 말합니다. 아가씨들이죠. 이 집안에서 먹이 서열이 맨 아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그냥 밥이 없으면 물 한 공기 더 넣어서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못 먹고 그런 젊은 아가씨들, 이게 산비가 무리로 쓸어가던 그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 저는 공산대학의 교수였지만은 말이죠. 눈만 깨면 저는 간부들에게 당신들은 이 제도를 지켜야 된다. 우리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실행기술난 주체혁명비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걸 갖다가 그 이념주의하고 하던 그런데 맨 앞장 섰던 놈까지도 야, 우리가 이러자고 해서 이런 사회주의고 주체이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아무리 이념이 좋고 아무리 뭐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거 죽어도 가는 이 처참한 광경을 이런 걸 만족하고 우리가 이 사회주의를 했냐 하면서 통탄을 치고 다 속삭이던 사이로부터 누가 들을까봐 속삭이면서 집안 안에서 속삭이고 그리고 또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그냥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가 들을까봐 속삭이는 그 사이로부터 98년도에는 웅성웅성하는 사회로 이제 발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이라고 하는 게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했지만 서해대전 딱 그 터졌을 때 저게 그 동해함대 사령부에다 전투함 서해함대 사령부에다가 동해함 그 전투함선 2대 가동시켰더니 아이고 둘 다 이게 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해가지고 뭐 고치려 했더니 기계는 멀쩡한데 배는 안 나가요. 보니까 기름은 그 전투 기름이라고 항상 만땅 그 차야 될 그 연료통 안에 전부 다 물이 들어가 있고 맨 위에만 기름이 둘렁둘렁 떠 있었단 말이죠. 검열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싸울 수도 없고 백성은 죽어가고 희망은 없고 이건 뒤집어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쬐꼬만 있으면 그 마린 볏집에 불이 달려가지고 북한 체제가 그야말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대한민국에 바로 이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또 30년 동안 이렇게 노예로 살 수 있게 김정은에다 돈을 줬습니다. 15조 원을. 왜 줬습니까? 그리 잘 살아요. 가만히 놔뒀으면 북한 김정은도 없어지고 정은도 더 없고 우리 벌써 통일되고 동독처럼 됐겠는데 왜 당신들 돈 줬습니까? 예? 왜 북한 사람들이 더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그 독재자, 그 희생의 살인마 왜 돈을 줬습니까? 그리고 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갖다가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칭송해놨고 그러니 그 가지고 싶던 그 핵무기를 끝끝내 2006년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북한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강 건너 불꽃이 남의 일이었겠죠.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정말 정말 북한 사람들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김대중 죽었지만은 왜 북한 사람들이 더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 70년에 그 60년에 정말 눌렸던 그 모든 감정이 폭발되기 직전에 당신들은 그사들을 살려놨습니다. 근데 그런 비극이 금년 1월 1일부터 또 시작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북한은 98년보다도 더 혹독한 그런 지옥이 만들어졌죠. 우리 경제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개발원 KDI가 자료를 내놨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은
20년에 가장 최저한 마이너스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장 다 문 닫았어요. 왜요? 중국이 완전히 뭐 단동 무역 통로를 완전 차단하고 유엔 안보리 13번째로 채해진 가장 최고조의 대북 무역 제재에 동참해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400만 배를 내놓고 리터를 내놓고 나머지 기름은 절대로 주지 않았고 무역 쌀이 못 들어가고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고 철강성이 못 나오고 일체 무역 통로를 차단해가지고 이놈이 목숨이 꼬깔꼬깔한 그런 직전까지 갔단 말이죠. 북한 사람들은 시장이 잘 돌아가요. 아이고 시장에 또 북한 사람이 살고 났다고요?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그 시장이란 우리말은 이런 시장이 아니라 내 창의적인 능력, 내 아이디어, 내가 좀 어떻게 노력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북한에 지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허용을 받고 자영업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자영업을 허용 안 해주거든요. 다 식당을 해도 도둑식당, 강독식당, 그리고 무슨 신발 만들고 의류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개인 자영업인 게 아니라 그 시에 있는 협동관리이사회의 그런 근로자로서 등록을 하고 한 놈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금을 5대로 바치고 그런 것도 승인 안 해줘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요. 야, 이 먹는 것 외에는 장사되는 게 없다라고 우리 북한에 있는 내부 협조자들 야,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느냐. 원인이 뭐야? 야, 너 핵무기를 만들고 미국을 유혹할 수 있는 장거리 그걸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 국이 뭐인데 라고 하면서 하던 그 비등한 이제 김정은도 사실 작년 12월에는 완전히 이 행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대로 갔다가 내가 미국의 북폭을 당하지 않을까. 혹은 저 사람이 아주 특수한 그런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날 개별적으로 제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완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또 여러분 올해 1월 1일 날이 말입니다. 저놈들 간악한 그런 꼬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아니면 스스로 김정은이 어떤 전사로서 돌변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파죽지세로 평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특사가 올라가고 꼭대기에서는 김정은이 채측군들이 내려와서 우리 천안함 46명의 용사들 물이 다 수상한 그 원흉 김영철마저도 저도 못 가봤죠. 근처도 못 가봤는데 워커힐 호텔에다가 그 고급 빌라에 그 방에다 잡아있고 며칠 동안 했다 호화호식 시키고 야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게 된자인지 또인지는 구별 못해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은 46명의 용사들이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잘못됐습니다. 문재인이 북한 주민들이 두 번째로 벼르고 벼를 그런 원흉이 됐습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작년이나 금년에 벌써 끝났을 이 엄청난 잔혹하고 엄청난 죽음이 나오는 이 노예 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지금 잃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아시겠지만은 감을 준다고 해가지고 귤을 준다 해서 북한에 200톤의 박스가 군용기에 실려 갔는데 그걸 실을 때 누가 한 명 한 명 그 박스를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박스에 우리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 한다고 욕하시겠지만은 저는 98년도에 남한에서 준 15억 달러를 북한이 그때 받고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이 다 눈에 지금 삼삼이 떠오른단 말이죠. 예. 그때 그 돈을 어떻게 줬습니까? 국제 송금을 통해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거의나 비슷한 방법으로 박스들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평양에 또 갖다 돈을 던져주면 지금 김정은이 그때는 핵이 없었지만은 지금 김정은한테는 딱 마지막 이 주먹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한 방에 미국을 갖다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한 방을 만드는데 돈이 좀 필요되고 시간이 좀 필요해야 됩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뭐입니까? 그게 바로 그게 쉽진 않겠지만은 SLBM 대륙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거 싣고 태평양을 횡단하든지 그 가까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가까이에 가가지고 나 이제부터 쏘겠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고 강화 조건을 딱 들이댈 수 있는 그 마지막 힘. 미국은 그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바로 이 태평양에서 어디선가 날아올 그런 미사일을 거기에 또 핵도 탑재된 그런 걸 쏘겠다는 놈들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것도 대한민국이 무슨 대한민국입니까? 요즘 들어서 이게 지금 30대 40대 이거 완전히 뭐 저밖에 모르고 예? 부모들이 그 만들어놓은 그 위대한 유산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이 전교조 때문에 다 거꾸로 인식하고 있는 이 세대들에서 우리 메가도 동상이 미국의 위대한 그 장군의 동상이 다 불에 탈 뻔했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은 지금 뭐 거의나 24시간 있다가 경찰이 막아서고 그런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이 핵세례를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바로 어떤 국가도 자기들이 결정적 위험 앞에서는 타국의 희생 같은 거는 생각 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돈과 시간과 이게 지금 김정은한테 필요하는데 작년 12월에는 완전히 고사 직전이 됐으니까 김정은이 쓴 전략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제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전략을 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김정은이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죠. 야, 이 중국도 우리를 갖다가 이전 조기는구나.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우리를 불보듯 원액 천하다 뭐, 이 상태에 있으면 죽겠는데 그걸 어떡할까? 그래서 남한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결국은 비핵화의 보자기에다 쓴 핵 군축 이런 전략을 실현하는 이런 용남 전술을 저는 여러분들이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대한민국이 말이죠. 좀 박근혜 정부 정도에서 북한이 뭘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북한이 어떻게 놀든지 우리 거를 든든히 하겠다. 우리 국력을 한정희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김정은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국력을 100배로 높여라 했던 그대로 쫙 끌고 올라갔으면 그들도 보지 말고 하겠으면 하고 말겠지 말고 예, 그럼들이 그 구닥다리 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감히 쏘겠습니까? 쏟다가는 북한은 완전히 이젠 뭐 잿가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문정권은 김정은의 그 모략 꼼수 그 계략 여기에 넘어간 거죠. 그 받아 물으면 안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가겠습니다. 공식 지원했더니 기다렸다는 뜻이 말이죠. 뭐 한영하고 올려보내고 내려보내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는 뭐 대북 전문가들이 있어야 뭐 정책도 하고 하겠는데 이 작자들 몇몇만 놓고 보더라도 한 사람같이 똑같이 다 이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설마 우리 대한민국의 핵을 폭격하긴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 한 대 쏘기에는 용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 하면서 설마 우리 동족끼리 어떻게 하겠냐면서 우리 민족끼리에 미쳐있는 작자들이고 입만 벌리면 평화 이걸 갖다가 연불하는 그런 작자들이 그저 옆에 가득 있어가지고 북한을 정말 제대로 아는지 제가 감히 이름을 이거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존경하고 많이 배웠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저희 머릿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걸러냈던 한 교수님을 제가 아까 만나면서 인사도 드렸는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하나같이 이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작자들이 앉아서 지금 권좌에 들어 앉아가지고 우리 국가를 지금 희롱하고 있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우리 정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란 말이죠. 이 용남 전술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정말로 수를 저는 잘 썼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제 나름대로 이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월 1일 날 김정일이 신년사를 할 때, 전술을 쪽으로 이제 구사했습니다. 용남 전술을 써서 용남 군축 이 전술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그때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올해 6.12에 트럼프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이미 예견돼 있지 않고 시진핑조차도 3번 이상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목표가 저는 설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얻어낸 어부지리고 그놈한테 생각지도 못하게 뚝 떨어지는 저는 떡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떡을 가져다 준 작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이란 말이죠. 문재인은 말이죠. 세상에 이런 헛바지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저 사람의 호전성이 없어진 것 같다. 저 사람이 정상국가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런가 좀이 아니다 했다가 자꾸 뭐 보증 서니까 만나본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작자가 그 용남 남한을 이용한 비핵화 전략에서 핵심은 첫째로 남한을 끄집어서 이걸 보증인으로 내셔가지고 미국하고 붙는 척 노디닥거리면 중국이 할 수 없이 부득불 너희고 코 큰 그런 자세를 버리고 나를 끌어안을 것이다. 내가 중국하고 해치고 싶은 거지. 중국에 지금 꽉 막혀 있는 무역 통로를 열기만 하면 자기 체제는 얼마든지 간단 말이죠. 북한 사람이 얼마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족을 열어야 되겠는데 직선적으로 중국 보고 열라면 열지도 않지. 그래서 이제 남한을 움직여서 남한을 이제 주물러 가지고 미국하고 자기들이 뭐 다이렉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이면 중국은 중국 패싱이 무서워서라도 바로 김정은이 생각한 대로 중국 패싱이 두려워난 그런 또 패싱이라는 용어도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딱 몰아가니까 중국이 시진핑 움직였단 말이죠. 오라 한 번, 오라 두 번, 오라 세 번 해가지고 완전히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다시 복원시켰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우익 친선 다리 그건 완전히 옛날보다 더 넓어졌고 새로운 다리도 지금 마지막 북한 구역이 얼마 후에는 개통될 걸로 지금 보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 거저 내가 평창에 가겠어요.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이놈은 정말 이 문재인 때문에 별의별 떡과 물과 별 희한한 걸 다 얻어가지고 근데 물론 그것이 100% 그 작자한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라고 하는 세계 가장 이제 뭐 협상력이 높다고 하는 그 술수꾼하고 지금 마주섰기 때문에 그 술수가하고 마주섰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손탕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서도 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고통스럽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남남 갈등이 부각되고 우리가 악가 누군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호민한방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는 게 너무나도 저는 위험천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전략을 제가 전략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뭐 이 용남 비군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강조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 그게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제발 좀 이걸 좀 안 해달라고 제가 지금 불을 토하는 심정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뭐인가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우리 투사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지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 북한이 만들어진 착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착각은 우리 스스로가 그 착각을 지금 막 더해가는 자기 강화의 그런 착각 이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그가 정상적인 그런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왜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어떤 순간 기억 상실 중 한 자처럼 김정은이 한 악행, 김정은이 한 그 모든 그 야수적인 짓거리를 다 잊고 그는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몇 달 전, 몇 년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가 형을 말레이시아에서
자살 죽이지 않았습니까? 2013년에는 제 고모 죽였습니다. 왜 고모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희 죽었습니다. 저희가 지식인대가 자료를 가지고 이미 그 홈페이지 다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뭐 믿으려 안 하고. 그리고 김정은 집권해가지고 북한에 이 넘어오는 탈북자 수만 세보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박정권 시기만 해도 1년에 3,000명이 왔는데, 예. 근데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1,000명이 약간 넘을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폭압이 강하고 그만큼 악행이 강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너무 못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최악의 공격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해보지 못해서 그 나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간과하고 있지만은 사이버 공격 같은 거는요. 제가 김천공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그 관련 대학에서 일했던 교수로서 제 제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북한 사이버 그런 전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국민들이 가장 평이하게 평화롭게 죽어나누는 그런 대중 커뮤니티에서 그놈들이 사이버 심리전 부대를 어떻게 동원시키는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공격들이 우리의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왔습니다. 단 한 가지 좀 남았습니다. 북한 2009년도에 디도스 공격이라 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그 본래 홈페이지 싹 그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인공지를 올렸습니다. 2011년에는 4개 방송사, MBC, KBS를 포함해서 6개 방송사와 4개의 은행을 갖다가 그 사이버 공격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안 몽땅 직원용 컴퓨터를 몇천 대를 순식간에 빵 하고 다 그 마비시켜놨단 말이죠. 그것도 폐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시험해봤습니다. 너네 제일 보안이 잘 돼 있다는 한국 수력 원자력 2015년 성공했습니다. 종신 컴퓨터까지 못 들어갔지만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이 동그라미 동심원의 거의 종신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코레일 또 뚫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진짜 힘듭니다. 마지막은 뭐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보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어떤 자각과 그들이 책임감에 의해서 마지막 그 동그라미가 무너질 것인가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결정되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걸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전력, 통신, 그리고 가스, 원전, 그리고 고속철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이 조종합니까? 다 컴퓨터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다가 공격 프로그램을 딱 일단 성공시켜 잡아 놓으면 동쪽 가던 비행기가 서쪽 가고 가스 압력 높아 터지고 원전에서 원자를 그 양자거리를 좁혀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통신이 두절되고 요즘 뭐 그 아현동 KT가 지금 불탔더니 아우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그게 북한에 앉아서 버튼 턱턱 누르면 마우스를 갖다가 돌리고 버튼 턱턱 누르면 남한에서 그런 물리적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죠. 물리적 폭발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엄습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을 아주 이상적인 놈으로 보니까 아주 뭔가 젊은 지도자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어딘가 인정미가 있어 보이는 눈에 TV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김정은을 갖다 평가하지 그건 그런 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김정은 치하에서 사람을 못 봤습니다만은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니 김일성 때보다도 김정일 때보다도 저놈은 더 가혹하고 더 잔악하고 더 포악하고 그리고 이게 끝이 없는 놈 자식이에요. 나이가 이제 35대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로 생각하고 그런 놈이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 이 생각지 않게 마른 알에 벼락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왜 김정은을 갖다가 그런 어떤 정상적인 놈으로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회담이 진행되고 그런 또 뭔가 우리한테 미사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로 우리가
예? 우리 대통령이 가서 저 판문점에서 국수 하나 먹고 말입니다. 평양 가서 손 한 번 들고 그따위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둔한 작전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정말 이 설마라고 하는, 김정일이 설마 핵 쏠까? 설마 공격할까? 설마 어쩔까? 이 설마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연병처럼 지금 퍼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북한은 설마를 들이댈 그런 나라가 반드시 공격할 것이고, 북한은 반드시 남한을 갖다가 기회만 되면 10대 원칙에 있는 대로 할 것입니다. 헌법이 있는 대로 할 것입니다. 당규하게 있는 거로 남한을 반드시 주체 통일시킬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70년 동안에 학고부동하고 그 의지조차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안 됐을 뿐이죠. 시간만 딜레이 할 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우리 국민들은 설마 가가 그리겠느냐. 세월도 달라지고 뭣도 달라졌는데 김정은도 달라졌겠지. 새로운 지도자인데 그는 좀 생각이 다르겠지. 베트남 꼴이 납니다. 베트남이 설마하다가 결국은 당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건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럴듯합니까? 그렇죠. 외세라고 하는 것 진정성이 없으니 다 배제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 가정끼리 우리 친구끼리 우리 민족끼리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 오손도손 서로 오해를 풀고 고쳐가면서 민족끼리 동조하고 민족끼리 협조하자. 너무 좋은 건데 이걸 악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민족끼리가 북한이 말한 대로 정말 정당하고 정말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능의 그놈들은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데 그러자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중에서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배달민족과 북한의 민족도 똑같은 배달민족이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아시겠지만 북한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민족입니까? 북한이? 예. 김일성 민족입니다. 김일성 민족. 김일성 민족은 배달민족하고 다른다. 정신 머리 속통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다르고 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민족이. 그냥 우리 DNA에 옛날부터 오던 그 생물학적인 요소만 있을 뿐이지 사람 생물학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사상적이고 그 주입받은 그 세뇌받은 그게 더 중요한데 다른 민족이란 말이죠. 그놈들은. 근데 그 민족은 평화적인 민족도 아니고 그놈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뒤통수 치겠는가 기회만 되면 이건 노리는 그런 민족하고 우리 민족끼리 한다고요. 북한이 진짜로 우리 민족끼리 하자면 김정일이 쓴 노작 김일성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완수하자. 이 노작이 잘못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갖다가 우리한테다 떡 걸어매놓고는 이전 40년째 지금 써먹고 있는 그 낡은 곡조이지만 오늘도 굉장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 하면 여기 대답질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말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잘 가공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입만 째지면 청와대 발, 그 다음에 정부 발, 각 부처 발, 통일연구원 발, 각종 발, 정부 부처에 다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화, 내지는 평화적 공존. 그게요, 우리가 평화를 합시다 할 때, 그 평화는 같은 우리가 한글이지만은 그 남북 간에 쓰고 있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동음, 이의어입니다. 남북한은.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입니까? 포스터가, 오늘 제가 우정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제가 그 PT를 준비하는데, 북한의 구호는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김정은 장군님 계시오, 우리 평화는 반드시 온다. 이런 거란 말이죠. 김정은이 남쪽을 결국은 걷어쥐고 남쪽을 갖다가 적과 통일시킨 다음에 그때 전쟁이 없는 것이고 남한의 자유주의 정권, 남한의 자본주의 세계, 남한의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면 못한 이런 체제가 있는 한 절대로 자기들은 평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까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평화는 결과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그 다음 분쟁이 없는 상태. 이건 소극적인 거고, 진짜 평화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된 상태가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저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 있는 엄청난 포갑기구, 그리고 우리 남한을 갖다 눈만 뜨면 어떻게 남한에서 갈등을 조성하고, 남한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하고, 남한에서 이 기축 같은 이런 정말 전체적인 와류가 일어나겠는가? 그걸 지금 꼼수 쓰고 계속 전략하고 계속 행동대를 보내는 그런 정찰총국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 한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걸 다 둬두고 어떻게 우리가 김정은하고만 앉아서 모니다거리면서 평화를 하겠습니까? 평화적 공존은 북한이 워낙 이 사상이론적으로 공격하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건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주의 국가들을 갖다가 사상정신적으로 해이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런 감람나무 잎이 지나지 않다고 평화적 공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평화적 공존이란 우리 제도가 있는 한, 수령 계신 한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놈들은 그걸 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는 꼭 하고,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한 4분 남았습니다만, 한 가지 이야기는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강의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김정은의 아가리로 우리는 자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산대학을 졸업할 때, 그 공산대학이 뭐냐 하면요, 커뮤니스트 칼리지입니다. 공산주의를 설파하고 간부를 키우는 대학의 교수였죠. 저희 대학은요, 이 학부가 있어가지고 젊은 애들을 당 간부로 키울 뿐만 아니라 또 재직 학급이 있어가지고 가장 첫째가 남조선 혁명가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면 됩니다. 남조선 혁명가는 누구냐? 지금 남조선 각 행정구역을 맡고 있는 인명간부들입니다. 시장, 도시, 군, 통장까지. 그들 1년에 한 번씩 데리다가 24일 동안 갖다가 집단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맡은 여기 안양 목감을 갖다가 우리가 그 진입시에 어떻게 빨리 이 공화국의 정치를 받아들이도록 김일성 만세를 백성들이 불도록 하겠는가? 그 전략을 짜고 그 행동 계획을 짜는 그런 하나의 조직이란 말이죠. 우리 이북 오도청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 파견되어 있는 간첩들, 북한에서는 남선 혁명가들이랍니다. 그 가족들을 데려다가 사상을 잊지 말고 남쪽에 가 있는 너희 부모들 잊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교육하는 그런 재직반이 있습니다. 저는 북에 있을 때요, 남쪽에 간첩이 전봇대 수만큼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전봇대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설마 간첩 그렇게 많겠는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되도록 촛불이고 뭐이고 하는, 몇십 마리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동계와 교육계와 우리 정치계와 법조계와 이게 다 들어가 배긴 게 벌써 정말 북한이 오랫동안 엄청난 간첩을 갖다가 작전부, 통전부에 그 다음에 다 모든 정찰총국 다 뿌려놓은 건데, 그렇다 해서 제가 여기서 간첩을 잡자 이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벌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 엄청난 이 변화들은 결국은 이 위기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런 김정은의 그런 잔당들 그 졸개들이 지금 간첩선이 분명히 움직이겠다는 이런 우리한테 강력한 경고가 된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정원은 지난 5년 동안 제일 5년 전에는 5명이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3년 전에 간첩 2명 잡았고요. 올해는 아직 간첩 1명도 못 잡았습니다. 국정원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못 잡았습니다. 진짜 자료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모든 걸 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가리로, 북한의 아가리로 정말 겁쟁이 없이 들어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양 모셔가지고 제가 더 확실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능력이 일깨펴지 안 되는 안타까움 느끼면서 저는 우리 조국 수호를 위한 비상국민의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성원할 것이고 저도 이 몸을 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네. 아니 저기 그러니까 유차되죠. 자, 같이. 아니 더 시간이 많이 읽어주시죠. 자, 아니, 같이 하죠. 예. 잘 읽으니까요. 네. 네. 아까 전에 이야기하시던 도중에 김대중이 5억 불을 북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5억 불을 보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왔습니다. 그거는 항장엽 선생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그 숫자입니다. 예. 두 개의 해킹 부대를 3,000명이나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소망교회나 서울의 대형교회들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평양 과기대를 설립해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직접적인 관련은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사이버 병력 수는 우리 정보기관이 공식적으로 지금 거의 밝히고 있는데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6,000명이 됐다가 올해는 7,000명입니다. 여기에다가 1,500명의 사이버 심리전 부대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6,000명, 7,000명은 이건 뭐인가 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의 국가 기반 시설, 모든 사람들의 이 중요 기관의 서버,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의 핸드폰까지도 다 장악하고 하는 그걸 해킹하고 훔쳐가고 교란시키는 그런 부대일 뿐이고요. 거의 7,000명에다가 1,500명의 사이버 부대가 있습니다. 이것과 가기대하고는 사실 출발은 좀 다릅니다만은 뭐 어떤 연기가 있는지 제가 앞으로 좀 밝혀내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 장소정, 평양의 밀봉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없습니다. 밀봉 교육 받고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환 씨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그 진상을 다 이야기하는 그 파견 간첩 이게 이름 잘 생각 안 납니다만 엄청난 간첩들이 잡혀가지고 그 자기들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다 우리 망각 상태에 있단 말이죠. 예. 그건 뭐 우리가 또 여기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김현희까지도 지금 아니라고 이 탈북자 이 쌍놈 자식 몇 명이지 않아 지금 이게 흙탕물 끓이고 있는데 이놈들을 좀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가 뭐 김현희를 보기나 했습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놈들이 와가지고 책을 읽어봤더니 이게 안 만다라고 하는데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어가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탈북 동포들이 특별 교육을 받는지요? 그래서 하나는 현송월 총살령 집행설이 있습니다. 현정영? 현송월. 예. 현송월. 예. 총살령 집행설이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네요. 지금 말씀은 제가 14년 살다 보니까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강의라도 보따리 장사라도 해 먹고 살자니까 애들 너무 웃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왜 버스 타면서도 안녕하세요. 계속 훈련했습니다. 함경도 말씀 좀 해보면 여러분들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좀 그냥 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돼지 새끼가 그 감자를 다 파먹어요. 그거 좀 뭐가 좀 탁 쳐놓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평안도 함경도 버전을 하겠습니다. 아메 그 도트 새끼 좀 보. 갱기를 다 파먹소. 그 강채를 가지고 배때기 각 쳐넣었어. 알아들었습니까? 다시 할까요? 돌리겠습니다. 아메 그 도트 새끼 좀 보. 갱기 다 파먹소. 그 강채를 가지고 배때기 각 쳐넣었어. 그리고요, 이제 김정은은 말이죠. 이 현정월하고 얘를 2명 데리고 확실히 삽니다. 현정월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소위, 이설주가 있는데 너무 나대지 않아요? 예, 너무 나대는 건 걔가 그만큼 김정은한테서 힘을 받았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설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현정월은 활짝 웃는데 걔는 어디 가서든지 어둡고, 그리고 남편처럼
거의나 어떤 때는 뒷짐 짓고 이래 백산 가서 찍은 사진 보시죠. 우리 청와대에 있는 안주인은 수령을 우리는 것처럼 이러는데 이설주는 그냥 점점이 앉아 이런단 말이죠. 평양에서 나온 말씀은 무슨 일이 날 거다. 이게 그 싸움은 부처님도 돌았는데요. 그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그게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김정은 10년사의 평화 공세에 앞서서 2017년 12월 남한 고위 인사가 2번 이상 북한을 방북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때 김정은 10년사 이후 로드맵을 의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청와대는 2번의 방북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아사히 신문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사히 마키다지 국장이 확인을 했더니 근거가 있는 답변이라고 했는데 아시고 계시는지요? 그건 뭐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지 못한 걸 갖다가 자명하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1월 1일 신년사를 쫙 보면서 그게 그냥 쓰고 싶어 쓰는 글이 아니고 정말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18,000명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운구하고 있거든요. 그놈들도 일해야 됩니다. 18,000명이 매일 성과를 내야 되고 업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놈들이 지금 현재 북한이 좀 고사 직전의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미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평양에다 러브콜을 엄청 보냈어요. 근데 북한이 그때 모르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분기를 잡았죠. 어느 날 순간에 콜에서 우리가 뛰어가서 당장 만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숨기고 하는 사실 나중에는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겠지만은 전 모종의 이게 다 그 교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우리가 평창을 가겠습니다 하면 바로 남한은 반세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당신들을 주재해 주겠다. 이거 요소들을 세팅해 놓으니까 중국을 갖다가 이게 포섭보다 중국을 갖다가 달래고 무역 통로를 뚫는데 이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1월 1일 날 김정은 그것은 이미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학답도 가지고 이러면 그걸 갖다가 신년사에다가 서술하고 그대로 밟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교감이 없이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남남부녀라는 말이 있는데 네. 사실인가요? 예, 저희 와이프는 남남북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남쪽의 여성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자연산 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바로서는 남한 여성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남남북녀 맞습니다.